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출근길은 아니고요, 어제 퇴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가다가는 참 이렇게 이 분양하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야비한 일입니다. 야비한 일. 이렇게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있고 좋은 부동산에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야비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이게 참 이렇게 좀 정체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분양이 상당히 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분양 일을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굉장히 틈새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말고는 사실은 다른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가도 안 해봤고 오피스텔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식산업센터만 해봤고, 지식산업센터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실수요 기업체만을 상대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분양하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잘못 선택하고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분위기에 분양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최소한 한 기업체의 수장이고 한 기업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수요 기업체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꼼꼼하게 따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 자금 흐름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분양을 하는 방식이 참 또 새로운 방법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분양가가 만약 1억 5천이라고 쳐요. 1억 5천이라고 치면 이 1억 5천 중에서 이제 계약금 10%를 내야 되니까 1,500만 원의 돈을 내야만 계약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1,500만 원 중에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땡겨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용대출을 이렇게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대출을 받게 해서 나머지 계약금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대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는 보존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소액으로 일단 분양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넘겨가는 이런 형태의 분양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분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요, 리스크 분산입니다. 리스크 분산. 자본가에게 리스크를 분산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리스크를 분산해 줘야 됩니다. 이 리스크 분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정말로 조삼모사의 극치가 사실은 분양판이긴 합니다. 참 오늘도요,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상가를 계약을 하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인데 그분도 똑같은 케이스더라고요. 일부 계약금 중에 일부를 넣고 일부는 이렇게 언제까지 넣겠다. 이제 그거는 대출은 해주지 않고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그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그 확약서 같은 것까지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금만 넣고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약 해지가 너무나 어렵다,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약 해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분양 방식, 이 방식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부동산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이렇게까지 참 이렇게 야비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어이 죽여야만 이렇게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게 너무 보편화된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영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사실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개발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또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투자자로 받고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그런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 또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쪽에 사업 시행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하던 방식이 똑같이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금을 조금 받고 계약을 시켜주는 방식이라든지, 앞에서 뭐 많이 주고 뒤에서 조금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참 이렇게 분양을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교차를 해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분양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게 맞는 일일까? 과연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리스크 분산을 해서 그렇게 벌어서 살아간 돈이 과연 얼마나 살면서 득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잘 분별하시고요. 그냥 부화내동하지 마세요.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좋은 부동산도 많습니다. 좋은 부동산도 많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냉정한 시각으로 냉철한 판단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분양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사세요. 그런 거 사셔서 대출 많이 받고 이렇게 기업체 동향이 좋은데 이런 데 보시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사셔서 임대사업 하시면 참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검증도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더더군다나 당장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가머니설 거짓말로 모든 걸 다 일관해서 분양자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연락을 해오면 참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심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